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당 자체적으로 봐도 뭔가 자중질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광주 전남은 지금 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고요. 법사위를 통과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뭐 충남 대전 그리고 대구 경북 이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TK의 본진 아닙니까?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 6선입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 중에 누가 반대했는지 밝혀라. 누구야? 라고 얘기했더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대구시장을 지냈던 권영진 의원이 그래 그러면 밝히면 되는 건데 안 밝히는 것 자체가 반대 아니냐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못한다. 송원석 원내대표 나 그만두겠다. 네, 아니라고 또 말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대구 쪽 의원들 또 경북 쪽 의원들 또 기류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내부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에 취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다 떠나서 국민의힘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이나 뭐 이렇게 조직 전체를 보고 나의 스탠스나 움직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인들은 수계산, 표계산을 해서 특히나 이제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북은 대체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철우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된 건데 통합과 관련해서 대구는 의견이 제각각인 거예요. 자기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지금 발언을 안 하고 있지만 그밖에 다른 정치인들은 이게 대구로 가는 게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는 다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실제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뭐 성명 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역 여론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오늘 내일 사이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렇죠. 법사위 열어서 본회의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내일 아침까지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고 반대로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에는 그냥 전문 용어 쓰기가 그런데 하여간 이제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일본말 안 쓰려고 하여튼 뭐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보니까 그 대구 경북 쪽은 내일 오전에 당 지도부랑 대구 경북 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로 지금 이거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거 투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표싸움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지역 신문을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오늘 그 대구 경북 쪽 영남일보가 일면이 한번 보세요. 제가 아침에 보고 정말 일면 전체를 새카맣게 근조로 만든 다음에 제목이 야당이 맞고 여당은 반기예요. 시작이 첫 줄이 야당이 제목만 다들 새카맣습니다. 배경이 일면 전체를 새카맣게 해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망했다. 근데 첫 줄이 여당이나 청와대 탓을 안 하고 야당 먼저 시작해요. 야당이 막았고 여당은 반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책임을 영남일보는 국민의힘에다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니들 왜 이러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장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중에 지역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국민의힘 타도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 때문에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되거나 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구 경북은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되게 좋은 곳인데 합쳐서 했을 때 누가 되냐 안 되냐 뭐 이철우냐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 대구나 경북 TK 쪽 좀 유권자들이 조금 변동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뭐 완전히 확실히 뭐 바뀌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 정당이 과연 TK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정당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젊은 측부터 해가지고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나의 이익에 어떤 정책이 그러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부합하느냐. 하고 싶어 하고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경북 도민들 봤을 때는 뭐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결국은 앞서도 대전 충남 얘기하셨지만 대전 충남은 대전은 이장우 시장, 충남은 김태흠 지사. 그들이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하자겠어. 그러고 나서 대선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이것을 공론화 시키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너무 뭐 원래 해주기로 했던 게 그 20조 내려가는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인데 그거 말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뭐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뭐 출마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쭉 얘기를 하다 보면 기승전 선거로 다 연결됩니다. 맞아요. 네. 앞서 얘기하셨던 전월세 폭등하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선거에서 유리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죠. 지금 이게 통합 관련된 얘기 나오는 것도 본인들이 어디가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딱 그렇죠. 그래서 지금 6,000 올라간 코스피도 이거 5,500 되면 예를 들어서 5,500도 대단한 것일 텐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붕괴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당이 그래야 돼요. 막 정당이 원하는 것도 정치인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원하는 거 하고 어떤 이상적인 거 하고 일치해 가지고 하는 뭐 정치인들이 척 잘하니까 그런 데서 가장 이상적인데 국민의힘 정당 봐요. 다 드러나요. 본 모습이 투명하게. 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저 김남일 기자 얘기하셨던 영남일보 1면을 저희 제작진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발 빠르게 저렇게 올라오는군요. 제가 영남일보를 우리가 구독을 했어요. 대구에서. 예. 저희 아버지가 항상 보던 신문인데 와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영남일보가 되게 전통 있는 신문이거든요. 대구에선 최고예요, 한 사실은. 70년 된 신문인데 나름 이제 균형 잡고 쓰는데 지금 저 판단이 저렇게 하고 깜짝 있는 놀랐네요. 겁니다. 예. 영남일보 저렇게 한다는 거는. 지역의 실제 목소리나 실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 같기도 네. 하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은 관련해서 야당이 반대한다면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청와대나 대통령의 기본 스탠스는 이 통합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까지 내려보내서 5국 3특 체제를 만들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그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 지방주도 성장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태제를 던진 거예요. 예. 지난 신년 회견에서. 그런데 당장 뭐 자기들이 또 정치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통합하면 시너지가 안 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역이 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하는 일부터 하자. 예. 그리고 예산이 세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5조씩 해서 매년 20조가 가는 건데 아니죠. 그 합쳐서 20조가 가는 그렇죠. 건데 그 엄청난 예산인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치와 분권 상태에서 보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험이 시작되는 거라서 그 안에의 어떤 내적 동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닌데 가면 돈만 바가지로 쓰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러면 또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선도적으로 통합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거나 그리고 그 중앙으로부터 왔는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면 향후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또다시 시작하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이게 참 낭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당연히 뭐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연출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합치면 다 좋은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정부급의 큰 권한이 생기면 이게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감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치 개혁을 통한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의료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구이할 필요는 있겠다. 아, 그럼요. 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선구제를 우리가 택하고 있는데 기초 단위에서는 중대선거구라도 해서 좀 다양성을 확보해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의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지방의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는 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숙제도 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이라는 것이 가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보완하고 숙제로 남기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찌 됐건 해봐야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하기 전부터 다른 이유 없이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 최악인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한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최악인 거예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장동혁 대표가 소위 말하는 그 저륜 거부를 하고 나서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찌그덕거리는 소리들이 납니다.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라는 곳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소위 말하는 현직 전직 당협위원장 24명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윤리위에 또 제소한다 그러고 요새 뭐 뻑하면 이제 징계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정주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요. 그 배현진 의원 뭐 이게 중앙당에서 징계한다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뭔가 연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이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 첫 신문이 시작이 된다 그러고요. 요 관련해서 취재를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 일단은 이 모든 사안의 핵심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있어요. 네, 그걸 중심으로 이 사안을 봐야 되고. 예, 오늘 그 대구 가서 어디 백화점 앞에서 사진 찍었던데. 예, 네, 뭐 소녀상도 가고 지금 이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네. 좀 띄워주세요. 저기가 대백이라고 대구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백화점이고요. 예. 동성로네, 그죠? 예. 네. 대구에 왔다라는 것을 저 자세로 네. 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네, 자세도 뭔가 어설퍼요. 아무튼 참. 예. 예. 근데 지금 이 윤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건이 정반합으로 지금 3번째 토스가 되는데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친한계 쪽으로 이제 분류되는 원외당협위원장 25명, 정확히는 24명이에요.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명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서를 냈거든요. 냈었죠. 네, 그 이유는 1심 판결 이후에 지경 판사 1심 판결 이후에 윤호견하고 절연하지 못했다. 그렇죠. 예, 이 이유로 이제 사퇴를 요구한 거예요. 절연이 아니라 절연.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그랬더니 그 원외당협위원장은 그 현역 의원 빼면 253명 중에 비례를 빼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게 전현직 합했지만 예. 나머지는 예를 들면 현역이 지금 103명이니까 150명 정도 있거든요. 그 150명 중에 지금 뽑아서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당권파, 윤호기엔파 숫자가 훨씬 많아요. 예. 이것도 현직도 아니고 전직을 합했기 때문에 24명이 많이 중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71명이 그러니까 장동혁파 이른바 친장동혁 당권파가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흔들지 마라. 지금 뭐 비대위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쪽을 비난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또 다른 섹터인데 40에서 한 50명 정도가 장동혁 대표의 소위 말해서 사퇴를 요구했던 첫 번째 사퇴 요구를 했던 24명 윤리에 제소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정반합처럼 엉켜 있어요. 약 엉켜 있는데 서로 엉켰다. 네, 제가 이거 취재로 전화를 물어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장 대표를 흔들지 마라 이분들 있죠. 예. 네,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분들 하는 말이 막 여러 명 섞여 있는데 우리도 장동혁이 좋아서 이거 내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내려와라 친한계에서 말하니까 야 나는 좋아서 가면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럼 왜 그러는 거래요? 네, 당장 선거 앞두고 예를 들면 장동혁이 지금 내려오면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네, 그걸 직격탄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누구 세울 건데? 지금 선거 불과 4개월도 안 남았어요. 98일. 예. 직업이 비대위원장인 분들 몇 분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선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슬라이스하게 물어본다면 좋아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데? 예를 들면 왜 내려오게 해서 친한계 징계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올라오면 너네 한번 명단 대봐라 그러면 지금 상황에 솔직하게 지금 윤호기엔 이렇게 엉켜 있고
지금 당이 쑥대밭에 있는데 누가 온들 선거 이길 수 있겠냐? 이 질문이죠. 누나 저는 근데 쑥대밭으로 안 보이는 게 그. 장동혁 승리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 장동혁 대표가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장동혁 대표의 기술 같은데. 그러니까 당내 뭔가 분란이 있거나 문제거리가 생기면 시선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뭐 필리버스터 24시간, 맞아요. 뭐 단식 이런 것들이 잘 먹혔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도 사실은 좀 비슷한 양상 아닌가요? 저는 반대로 보는 게 외부적 문제가 있으면 내부로 돌리는 것처럼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전륜이나 선고 났던 거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안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제대로. 공식 입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친한계나 한동훈이나 이쪽을 공격해 배현진.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런 방법이에요.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내부 갈등이랄까요? 뭐 이겨요, 이런 한 것들이 봐요, 장동혁 승입니다.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뜻대로.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입틀막 의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여의도 연구원의 비공개 여론조사라는 걸 가지고 와서 한 70% 정도의 당원이 나와 뜻이 같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것을 여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나 명징해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이번 선거는 망했어. 이번 이생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류예요. 왜냐 제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몇 명을 취재해봤더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일단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후보 기근 사태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국민의힘 간판 걸고 내가 이번 선거 한번 세게 뛰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후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 하나, 국힘 하나씩 나눠 먹게 하는 것은 안전빵인 거는 이제 값고 받아서 간다. 이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역 의원들은 출마 자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고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도 그렇고 최근에 부산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 국힘 간판 걸고 선거 출마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선거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예요. 국민의힘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은 당권이나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하고 비당권파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의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이제 앞서 이제 전월세 얘기를 했는데 그 전월세 폭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제가 수원 그 이재준 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폭등 오히려 하락 또는 안정세라는 거예요. 그 몇 개 그 주진우 의원이 꼽았어요. 뭐 권성구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싹 다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하락 또는 안정인데 무슨 폭등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서울도 비슷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또 오늘 또 막 여러 가지 했던데 뭘 하든 의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먹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선거는 일단 망했고 의제 설정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당권 투쟁만 이제 죽어라고 하는 건데 이 당권 투쟁도 사실은 친한계는 친한계대로 또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대로 물러설 생각이 1도 없어요. 양쪽이.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